오늘 시승차는 팰리세이드 디젤 모델입니다. 팰리세이드는 3.8 가솔린과 2.2 디젤 두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2 디젤은 3800rpm에서 202마력을 내고 1750 내지 2750rpm에서 45.0kg포스미터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295마력 가솔린에 비하면 출력은 32% 작고 토크는 24% 우수합니다. 시승차는 4륜구동으로 20인치 휠을 달고 2020kg입니다. 20인치 4륜구동 가솔린 모델의 1950kg에 비하면 70kg 4% 무거워집니다. 디젤을 생각할 때 누구나 떠올리는 건 시끄러운 엔진 소음일 겁니다. 그래서 정숙성은 포기하고 연비라는 실용성을 무기로 하는 차라는 인상이 남아있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타보면 예상 밖으로 너무 조용한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솔린만큼 조용하다는 건 아니고요. 디젤로서는 생각 외로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팰리세이드 디젤은 가솔린 대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칠게 삐져나오는 굵은 소음을 줄여줘서 소음이 크게 줄어든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색을 조금 더 다듬거나 고회전 소음을 조금 더 줄이면 프리미엄 브랜드 디젤과도 대비될 만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디젤 소음은 2000rpm 정도까지는 정숙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3000rpm 가까이에서부터는 소음 증가가 느껴집니다. 2톤의 무게에 비해 무난한 출력이다 보니 언덕길에서 힘을 낼 때나 빠른 가속을 해야 할 때 3000rpm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죠. 2톤의 무게에 202마력의 출력은 수치상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율은 사람에 따라 크게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고출력 차량이나 3.0 디젤을 승용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답답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배기량이나 일반적인 승용 모델을 위주로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면 넉넉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달리는 걸 잊고 타면 넉넉하고 한번 달려보려 하면 좀 지긋하고 하는 정도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좀 애매하네요. 승차감은 이 덩치의 차에서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승용차보다 말랑말랑하고 그렇다고 좌우로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은 자꾸 애매한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딱딱하다 불평하실 분도 헐렁하다 불평하실 분도 없을 듯 합니다. 시승차는 50 시리즈 20인치 휠을 달고 있는데도 노면 진동에 불쾌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현대차들에서 잊지 않고 넣어주는 게 과속 방지턱의 후진동인데요. 이게 심하면 뒤가 덜렁대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잘 섞이면 승차감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승차감이 편해지는 대신 코너링에서 뒷좌석에 흔들림이 조금은 더 생기게 되죠. 팰리세이드에도 후진동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눈여겨보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정도죠. 덕분에 요철이나 다소 울렁이는 길에서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대신 코너링에서 원심력이 실렸을 때 몸놀림은 노면 진동에 약간 흔들림은 있습니다. 뒷좌석의 현PD는 G80 때보다 조금 더 어지럽다고 하네요. 후진동은 G80보다 작은데요. 대형 SUV다 보니 좌우 롤과 맞물려서 차체 흔들림이 뒷좌석에서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나 봅니다. 코너링에서의 몸놀림이나 밸런스는 이게 대형 SUV인가 싶을 정도로 말을 잘 듣고 잘 돌아줍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버티지도 않고요. 나름 재빠르게 코너에 들어가는 게 승용 차량 별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계 속도에서 노면 진동이 있어 차체 흔들림이 생길 때도 거동의 불안감은 없습니다. 출력 차이와 엔진 특성에 따라서 차체 거동의 느낌이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건 운전자의 입력에 따라서 차가 제어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가솔린 모델과 대비하면 디젤은 조금 더 진중한 느낌을 줍니다. 가속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코너링에서 운전자 입력에 대해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갖고 놀기에도 재밌네 하는 정도라면 디젤 모델은 이 정도면 어느 상황에서도 편하게 타겠네 하는 정도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의 거동에 신경을 쓰면서 최근 달라진 점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의 초기 담력이 리니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살짝 대기만 해도 강한 제동력이 느껴지게 했었죠. 요즘에는 페달을 누르는 만큼 제동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브레이크도 딱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주 잘 듣는다도 아니고 아주 예민하다도 아니고 예상하는 대로 서주면서도 와인딩에서 패드 냄새가 약간 나는 정도
오늘은 끝까지 애매 모드로 말씀드리게 되네요. 팰리세이드 디젤의 특징을 나열하면 넓은 차체, 무난한 출력, 디젤로서는 우수하지만 절대 기준으로서는 무난한 정숙성, 디젤이니까 당연한 연비, 꽤 편안한 승차감, 무난한 가격, 이런 정도 들 수 있겠네요. 대형 사이즈라는 점 외에는 어느 면에서도 무난하거나 괜찮은 정도, 튀는 면이 없는 차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온통 애매한 말로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시승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캘리그라피가 원래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에 캘리그래피라는 게 그랜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캘리그래피가 손으로 쓴 예술글씨라는 의미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캘리그래피 하는 분도 글씨 참 멋지게 쓰는데 이 옵션이 그만큼 멋지게 들어있다는 얘기인가? 그 글씨만큼? 공들였다는 의미. 공들였다. 그만큼 공들였다. 이게 지금 나파 가죽에다가 도트림도 퀼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센터 터널 이쪽에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 가운데도 가죽이고, 여기는 또 스웨이드고, 내장재는. 천장이 스웨이드고. 이건 GV80하고 실내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 우드만 빼고. 그렇죠. GV80 리어 우드가 이렇게 선택 가능한데, 이거는 리어 우드가 없나요? 옵션이? 네, 이건 없죠. 참, 저희가 시승하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차 아니고, 저희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승을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면 이제 코를 내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포화도 때문에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왜 그렇게 쓰십니까? 얘기를 듣는 바에 저희가 이제 이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하고 차 안이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소니인데 이게 그 제나이저나 슈어로 바꾸려고 봤더니 이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제조가 됐네? 이런 경우는 이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애매하죠. 애매하네. 글로벌 기업에. 글로벌 기업에. 그러니까 GM도 한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국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르노 삼성도 한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국산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죠. 애매한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 값이 조금 더 굽나?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캘리그래피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게 다 넣으면 5,03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풀옵션이요? 네, 풀옵션이. 차 가격에다가 이제 H트랙, 요게 경사로 저속 기능 들어가 있는 게 235만원. 그 다음에 2.2 디젤 엔진이 150만원. 디젤 엔진이 왜 150만원, 180만원 이렇게 가격이 더 나가는지는 엔진룸에서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압축비를 더 높게 쓰기 때문에 폭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블럭도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져서 내구성 부분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까지는 안 됐고, 1년 6개월 만에 팰리세이드 시승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3.8 가솔린 모델이었고 옵션이 별로 안 들어간 모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풀입니다. 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일러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제뉴 액세서리 그거 빼고 200만원 정도 되죠? 합쳐서 140에 60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위에도 VIP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옵션 선택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뒤쪽에 그 2열 기능을 좀 강화한 거죠. 그렇죠. 네, 2열 기능 강화해서 조금 거기에다가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몇 개 편의 장치들이 더 들어갔는데 가격은 한 5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팰리세이드는 딱 두 가지로 선택하는 게 좋다. 첫 번째, 기본 모델의 스마트 센스 2 그리고 컨비니언스 정도만 딱 집어넣어서 가솔린 모델은 3,600 얼마가 되고 디젤 모델이 한 3,800 얼마가 될 겁니다. 이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아예 나는 풀옵션이 좋다 그러면 이것저것 고르시는 것보다는 캘리그래피 모델을 그냥 사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이게 다 합친 것보다 캘리그래피가
좀 더 저렴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 이 자동차 사실 때 뭐 아니면 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예 그냥 기본에다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넣을래, 이렇게 하시면 이건 그야말로 개꿀 조합이 되는 거고, 뭐 난 기능 있는 게 다 좋아, 풀옵션 다 집어넣을래 하면 아예 그냥 캘리그래피나 인스피레이션으로 최상단에 있는 모델을 구입을 하시면, 이 제조사도 다 넣어서 팔려면은 좀 양심의 꺼리니까 그래도 좀 깎아줘야지, 깎아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트림에 옵션 붙이다 보면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 이번에 아반떼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아반떼가 인스피레이션을 구입하는 게 65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면서도 천연 가죽 시트하고 몇 가지 또 안 들어가는 크롬 장식이라든지 몇 가지 더 그 선택 못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중간 트림에서는. 자, 그러면 펠리세이드 2.2 디젤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출력은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그리고 거동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파워트레인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이 출력, 그 다음에 회전 시 발휘되는 토크,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스테빌리티 컨트롤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트랙션을 어떻게 잡아나가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조금 더 나는데 뒤에서 좀 나죠. 네, 이게 4륜구동 모델입니다. H-트랙 들어가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지금 펠리세이드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시승을 했을 때 덩치에 비해서는 꽤 가벼운 놀림이었다. 네, 몸놀림이 되게 가벼웠어요. 소렌토가 오히려 얘보다 좀 진중했던 지긋했죠. 거죠. 네, 네, 그좀 특이하죠. 그죠. 소렌토가 좀 작은데. 네. 네. 이게 현대와 기아의 어떤 브랜드의 컬러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현대는 대체적으로 몸놀림이 좀 가벼운 편이죠. 요즘 많이 가벼워졌죠. 예. 예전에 비하면 색깔이 네. 바뀐 거죠. 근데 기아는 예전에는 뭐랄까요? 네. 현대에 비해서 기아가 스포티하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약간 바뀌었어요. 기아는 그대로인데 네. 현대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은 기아가 좀 더 진중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현대가 약간 가벼우면서, 이 가볍다는 게 좀 뭐랄까요,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몸놀림 자체가 부담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예상보다 좀 더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750에서 2750까지 그 구간에서 45kg/포스미터의 토크를 내거든요. 네. 출력은 3800 rpm에서 202마력의 최고 출력입니다. 역시 4륜이니까 앞에서 소리 나다가 뒤쪽으로 그렇죠. 옮겨가요. 살짝 옮겨가죠. 그런데 이게 소렌토랑 다른 점이 뭐냐면, 소렌토는 싹 빠졌는데 얘는 쓱 빠지네요. 좀 더 빨리 쓱 빠져요. 요게 가볍다는 거죠, 몸놀림이.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이 있어요. 이 차는 롤이 좀 있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오기 시작. 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방수를 저희가 안 해놨기 때문에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몸놀림은 가벼운 편이고, 덩치에 비해서. 네. 그리고 코너링을 잡아나가는 솜씨가 이게 거의 5m 가까운 4980mm입니다. 4.98m인데 요 정도 덩치인데도 꽤 부담이 없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을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얘보다 진입 언더라든지 또 코너를 잡을 때 그 조향이 약간 안 먹으면서 밀리는 현상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소리 잘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네. 모델은 처음에 진입 언더가 살짝 나는데 횡지가 실리면서 구동 배분이 되면서 밸런스를 잘 잡아요. 이제 코너링 밸런스가 좋습니다. 확실히 힘은 3.8 가솔린 모델이 낫네요. 네, 그렇죠. 여유롭고, 저회전 구간에서의 토크가 얘가 강력하기는 하나, 그거는 이제 실용 영역에서 네.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 악셀을 조금만 밟아도 잘 나가네 하는 그런 기분을 내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풀로 달릴 때 풀악셀 했을 때의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풀악셀 하게 되면은 딱 202마력 그 출력이 나오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이 토크가 세기 때문에 내 차는 성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이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크하고 출력이. 토크가 회전수당 합쳐져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단위는 출력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더 낮은 RPM에서 시내 구간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을 주려면 토크 쪽이 좀 강한 모델이 유리하고, 좀 고회전 영역을 많이 쓰면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봐야 되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이 이 빠르게 장거리 운전하기에는 좋다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싱에서 디젤 모델이 잘 안 사용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회전수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가솔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출력 제한 그 레귤레이션이 있는 경기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400마력 언더로만 세팅하라. 네. 그런 데서는 디젤이 그냥 잡아먹죠. 그렇죠. 그럼 400마력 언더인데 그럼 토크는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레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젤도 많이 또 성적을 냅니다. 네. 이거 카메라 괜찮을래나? 생활 방송 될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어쨌든 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성능은 괜찮아요. 예, 그 출력도 요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지 않죠. 답답하다고는 못 느끼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디젤은 공해물질을 많이 내보내는 엔진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네. 친환경에 맞춰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되면 이걸 어떻게 더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어떤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DPF라든지 SC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명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유지 보수, EGR도 가솔린하고 달리 이 EGR 한번 터지면은 터보 차저하고 DPF까지 나가버리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진단 말이죠. 특히 저압 EGR이 그래요. 고압 EGR은 그런 위험이 없는 대신 불이 나고 그럴 위험성이 있고, 저압은 불은 안 나는 대신에 이게 한번 터지면 대공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압 EGR이 특별히 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 클리닝을 좀 해줘야 돼요. 경고등 네. 나오면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디젤 모델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자꾸 교체가 되고 있는 거고, 현대도 이제 R 엔진 다음 이후의 엔진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디젤 엔진이 이 현대 R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202마력의 45kg 포스비트의 토크가 균일하게 나오고요. 뭐 거의 실용 영역에서는 문제없이 나오고, 이 차가 거동이 좀 가뿐가뿐하고 체격에 비해서, 그리고 비슷한 급의 SUV로서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팰리세이드가 보여주는 이 거동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팰리세이드가 뭐 그랜저, 소나타 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값싸게 만든 SUV이고 뭐 뻥튀기식으로 체격만 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꼭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플랫폼이 같다 그래가지고 꼭 그 위에 얹어가지고 덩치만 키운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관련된 어떤 그 보안이라든지 또 동격하게 필요한 어떤 구조들이 다 새롭게 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커진 만큼의 보안은 아마 철저하게 다 돼 있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형제차인 테룰라이드가 지금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러잖아요. 대기한대요. 그 다음에 국산차인데 드물게 이 피를 줘야지 살 수 있는 차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형이 이제 지금 개소세가 곧 5%로 오르잖아요. 지금 1.5%까지는 6월까지는 적용이 되니까 여기 3,400만 원대입니다. 3,470만 원 정도 돼요. 개소세가 내린 상태에서는. 이게 오른 상태에서는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얘를 출고해서 타신다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차입니다. 아주 좋은 차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캘리그라피로 넘어가서 옵션을 4륜 넣고 디젤까지 넣으면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고민되겠죠? 그렇죠. 차라리 GV80으로 갈까? 뭐 깡통이 또 깡통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캘리그라피 풀옵션으로 갈까? 쉽게 말해서 용꼬리를 살까? 닭머리를 살까? 이 고민인데, 고모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닭머리를 사겠다. 현 PD는 저도 이거 살 것 같아요. 닭머리. 네. 아이씨,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용거리 해야 되겠다. 난 GV80 살래. 왜냐면 GV80을 살려면 욕심을 부려서 더 이제 가격을 오버. 아니 욕심 안 내면 되잖아. 욕심 안 내도 탈만하거든 GV80이요. 그쵸. 아반떼를 사시던 뭐 그랜저를 사시던 팰리세이드 사시던 GV80을 사시던 이거는 각자 용도에 맞게 사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예산에 맞게. 네, 저희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네, 카메라를 좀 외부에서 탈착을 하고 실내캠으로만 운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 기아하고 현대가 같은 어떤 그 계열사긴 하지만 내부의 그 R&D 관련된 인원들은 별도로 운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기본 R&D는 남양에서 같이 하겠죠. 기본은 같이 하는데 그걸 관련해 가지고 세부 조율하고 그렇겠죠. 또 관련해서 기술 개발해서 적용하는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한 루트는 전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옵션 적용을 하거나 또 뭐 상품명을 정하거나 하는 것들이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 측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효과도 보면서 그 내부 인원들 자체의 어떤 그런 조직 문화에도 좀 첨예한 뭔가가 있겠죠? 그러겠죠.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점점 컬러가 명확하게 좀 바뀌지 않나 싶어요. 기아는 예전에 보면은 이제 현대처럼 보수적인 특징보다는 전후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거동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잡아가면서 승차감도 나쁘지 않은 식의 세팅을 했었고, 현대는 예전에 뭐 운전자에게 그냥 안전한 차, 사고 좀 덜 나는 차 그냥 언더스티어 입혀가지고 대충 보내. 뭐 너무 이렇게 와인딩 하는 소비자가 누가 있다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그냥 초반에 잘 들게 이니셜 바이트 세게 물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현대가 지금 브레이크 세팅하는데 이니셜 바이트 많이 빼요. 그래서 아주 리니어한 정도는 아닌데 초반 압력이 급하게 쏠리는 그런 세팅들을 지금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더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언더가 많이 빠져 있어서 실제로 현대차의 컴팩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언더 제어를 전륜 구동에서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륜이 들어가 있으면은 진입 언더가 나더라도 하중 이동이 쏠리면서 뒤쪽으로 구동 배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세팅을 하는데, 요게 기아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소렌토에 비해서 구동 배분이 더 빨리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얘가 차가 더 크고 공차 무게도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차감을 위해서 롤을 좀 허용을 하는데, 그 롤에 비해서 거동이 불안하거나 또 코너링의 어떤 성능 저하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들까지 연장이 안 되고 적절히 잘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킷 들어가서 100% 하중 이동을 받아낸다 그러면 얘도 멍청하겠으나, 와인딩에서 요 정도의 어떤 하중 이동은 크게 무리 없이 받아낼 정도면 일상 영역에서의 불안감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쏠림에 비해서 꽤 중심 잘 잡고요. 그리고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언더가 심한 모델이면은 4륜이라 그래도 나가는 거죠. 개걸음 하는데 얘는 버텨요. 사실 SUV가 최근에 많이 되게 주행 성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SUV로 조금 와인딩 한번 하면 뒤뚱뒤뚱 하면서 정말 옛날 SUV는 달리는 건 포기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멀리 심한데 오늘. 아 그래? 이 롤이 좀 있어서 그래. 롤이 좀 세. 차라리 버텨주면서 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얘는 출력도 약하면서 롤이 크니까 그 현 PD의 반구리건하고 그 시상하부에서 들어가는 시신경하고 이게 불일치가 되면서 이 멀미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역대급인데요. 그래? 소렌토는 괜찮았죠. 야. 소렌토는 괜찮았는데 넣은 것도 없는데 힘드네요.
아 이거 빨리 적응돼야 되겠다. 지금 고모님하고 나는 반고리관이 망가져가지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도 많이 해보면 이제 신체에서 알아. 아 얘들 또 그러는구나. 그래서 야 이거 잘못된 정보야. 이거 허수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데 지금 이제 현 PD의 반고리관은 이거 진짠가 봐. 막 이런 거야 이제. 원래 멀미를 안 하는데 비행기 터뷸런스 만나서 아무리 멀미 안 하는 사람도 와인딩하면 멀미해. 그러니까요. 심하네. 이걸 많이 해봐야 멀미를 안 해. 그리고 본인이 차에 대해서 이게 이 차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거다라는 걸 알면 뭐 안심하고 올 수 있네. 네. 뭐 이런 게 이제 몸에 익으면 멀미가 덜하겠지. 차가 날겠다는 뭐 그런 불안함은 없는데. 아니야. 현 PD는 감성이 풍부해서 그래. 우리는 감정이 메말랐어. 그래서 멀미도 안 해. 이제는. 로봇이세요. 그러니까 참 불행하다. 내려주고 싶으나 이걸 자꾸 경험해 봐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 몸이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그리고 이제 와인딩 할 때 이 느낌을 알면 몸이 대비를 하는데 지금 대비도 못해서 그래. 금방 익혀질 거예요. 조금만 우리 고생합시다. 월 6,000대가 한계라 그러죠? 네, 카카오가 6,000대 정도. 그런데 지금 거의 그거 다 팔린다면서요? 총 5,000대 넘게. 5,500대 뭐 6,000대 왔다 갔다 팔리니까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같이 작은 시장에서 이 정도 풀사이즈가 한 달에 5,000대 이상 팔린다는 게 대단한 거지 진짜. 엄청난 거죠. 네. 거의 이 차는 소비자들이 그냥 뭐 큰 거 SUV 원하면 사 이런 분위기예요. 6개월 초반에는 6개월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렇게 되게는 안 하는데. 네, 그렇게는 안 하는데. 테러라이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차가 이 차하고 달리 좀 약간 디자인이 네. 직선 약간 남성미가 좀 뿜어져 나오는 디자인이고 얘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디테일이 좀 가미돼 있고 성난 멧돼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막 멧돼지 덧니. 네. 확실히 그 시트 옵션은 이게 공급이 들어가면 좋아요. 차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 퀼팅 스티치가 된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도어 트림이 뭐 GLC나 심지어 GLE보다 좋은 것 같아. 이 느낌이 수입차도 이렇게 예쁘게는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이 옵션은 캘리그래프에만 주나요? 네, 켈리에서 이제 밖에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진짜 현대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돈 더 내라 이거구나. 아, 진짜 이런 게 진짜 꿀 옵션인데 이런 거는 돈 주고 사도 안 아까운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밑에 좀 익스클루시브라든지 이런 데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이제 돈을 지불할 만큼 소비자들 그 수준이 올라갔다는 말 아닐까요? 이제 도어 트림 같은 셋이 조금 여기에 돈 쓸 사람 정도 되면 켈리 정도 돈 쓸 사람이 돼야 이 정도 쓸 거야 라고 생각했나 보죠. 이거 좋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런가? 예. 근데 이건 정말 돈 주고 사도 안 아까운 게 바로 이 나파 가죽 시트예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자동차에서 가장 내 몸에 밀착돼서 오래 나랑 접촉하고 교감하는 게 시트거든. 그러니까 이 시트는 돈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시트에 8A, 12A 이거 정확하게 자세히 보세요. 8A 시트보다 12A, 12A보다 16A가 굉장히 편합니다.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16A, 18A 막 이렇게 조정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차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옵션 항목이기 때문에 이 시트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에서도 이게 그런 어떤 운전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옵션이니까 이걸 캘리그래피 적어도 뭐 4,500만 원 이상은 내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력당 가격표 했었는데, 근데 팰리세이드가 마력당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가격적인 가치가 기본 모델 기준으로 보면 거의 11만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풀옵션으로 구성해도 그렇게 비싼 모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능 대비 가격도 좋아요, 지금 이 차가. 거기에다가 옵션이나 사이즈 대비까지 다 녹여가지고 평점을 내면 얘는 대체적으로 이 가성비 지수가 상당히 높은 차라고 볼 수 있겠죠. 완전히 오늘 수중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럴 때 어지럽지? 네. 보조차가 좀 심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디젤 모델을 저희가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솔린 모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비에 어떤 좀 부담이 없다 그러시면. 네. 저는 디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얘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조용하죠. 네. 쌀쌀해서 그런가? 그리고 최근에 디젤이 얘기가 많으니까 좀 메이커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마무리 좀 했을 겁니다. 마감을 많이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조용하게. 그러니까 디젤인 줄 모르겠다. 이건 네. 전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디젤이면 당연히 이 정도 소리가 시끄럽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거보다 한참 밑이에요. 이게 소음이 클수록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효과를 더 내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역상의 사운드로 부딪혀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휴대폰에 노이즈 캔슬링 생각하면 되는 기술인데, 요게 조금 이 디젤 모델에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사람들이 그 엔진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디젤의 특유의 거친 소리들을 많이 죽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출력 차이가 좀 나니까 이 출력에서 오는 넉넉함,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회전 질감,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3.8 가솔린 모델이 좀 낫지 않나. 가격도 150만원 저렴하고, 같은 옵션에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150만원 저렴하니까 이게 연비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주행거리당 뭐 대충 계산을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년에 몇십만원 안 날 거란 말이에요. 뭐 많이 나야 7, 80만원까지는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아직 많지 않은 이상. 왜냐면은 디젤도 이게 연비가 좋다고는 하지만 디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차이 나는 금액을 한 달에 한 5, 6만원 정도로 보고, 그러면 1년에 한 7, 80만원, 7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치면 150만원이면 한 2년 정도 유류비가 차이 나는 정도의 격차인데, 뭐 그냥 가솔린 모델 좀 더 출력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조용하게 타시면서 2년 정도 차이 나는 기름값으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오래 안 타실 분이나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한테는 그 논리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좀 오래 타야 되겠다. 네. 아니면 뭐 1년에 한 3만에서 한 4만 킬로 타신다. 그 이상 타신다. 그럼 차이가 더 나겠죠? 그러면 디젤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디젤이 지금 11.5, 11.8 요 정도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18인치를 넣고 469동을 넣으면 11.8이고, 그 내 다음에 같은 경우는 20인치가 들어가요. 20인치가 들어가면 11.5란 말이죠. 네. 469동 넣고 그러면.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이 조건에서 15, 16, 17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소렌토가 그렇게 네, 네. 연비를 뽑지 않습니까? 네. 15, 공인 연비 15.3에 뭐 웬만큼 잘 나오면 17, 18까지도 나온답니다. 그럼 결국은 디젤이든 뭐든 간에 이 SUV도 하이브리드가 결국은 전기차가 오기 전까지는 내연기 차를 기반으로 한 이런 어떤 구성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람들이 하이브리드가 당분간 시대를 지배할 거다 네. 라고 봤던 게 사실은 맞긴 맞는 거예요. 전기차 테슬라가 너무 빨리 다가와서 그렇지. 향후 10년간은 하이브리드가 지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를 얘기를 하면서 흔히 잘못하는 가정이 뭐냐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전기차 200만 대 갑자기 생기면은 그 전기를 어떻게 감당하고 그 충전을 어떤 식으로 혼란을 막을 것이냐.
근데 전기차가 갑자기 200만 대가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환경이 조성되는 걸 가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뭐든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현재 굴러다니고 있는 내연 자동차, 아이스 자동차가 20억 대 정도로 승용차 추산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 세대 교체를 하는데 2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1년에 1억 대씩 교체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억 대씩 20년간이 지나야 비로소 한 세대가 교체가 돼서 기술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의 대수가 처음에는 뭐 한 10만 대, 20만 대 수준이었다가 이게 한 3, 4년 지나면 4, 50만 대로 늘었다가 한 5, 6년 지나면은 한 100만 대 수준으로 늘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갑자기 내일 돼가지고 200만 대 늘어나면 가정 자체가 잘못되니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200만 대가 없는데 갑자기 생기면 발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200만 대가 없는데 갑자기 생기면 충전을 어떻게 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점진적으로 인프라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늘어나는 이게 모든 산업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앞으로 내연 자동차를 대체를 하더라도 인프라가 형성되고 기반이 형성되고 발전이 늘어나는 그 속도만큼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야 지금 발전하는 이 환경에서 전기차가 이만큼 늘어난다면 이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심각해. 맞아. 그럼 전기차 시대는 안 와야 돼.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입니다. 사회 변화라는 게 전기차가 갑자기 만들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나오게 되면 염려하는 충전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거를 수요를 누그러뜨리는 또 효과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나오는데 인프라가 모자래. 그러면 인프라를 또 구축하게 하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인프라 구축되는 동안 전기차 수요는 조금씩 줄었다가 구축이 되면 그만큼 또 수요가 또 늘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연 자동차는 뭘 사도 별로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숙성 단계라서 웬만하면은 이 차가 왜 이렇게 나쁘지라는 차들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코나 불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렌토 그 주차 어시스트 거기에서 뭐 오류가 나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불량이거든요. 그 해당 제품의 이상인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공산품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메이커에서 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소통을 하느냐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결함이 발생을 했을 때 요걸 이슈화 시켜가지고 빨리 제조사가 이거를 대응하게 하는 건 좋은데 마치 이제 그 차종은 다 그런 것처럼 호도를 해버리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 차를 운영하는 분이나 아니면 그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다룰 때는 좀 균형 잡힌 그런 어떤 사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함이나 불량을 대할 때도 이 전후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량률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통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대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건 문제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결함이 의심된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결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명확한 통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대, 10,000대 샘플을 해놓고 거기에서 몇 대의 결함 이상이 나왔으면 이건 구조적인 결함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표준이 있는데 그거대로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할 때도 반복되는 어떤 사고나 결함이 나오더라도 결함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랜저가 잘 팔리는 거랑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랜저가 사실 3,000만원 중반대에서 4,000만원 중반 사이의 상품성으로는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됐잖아, 뭐 크기도 이 정도면 됐잖아, 뭐 성능도 옵션도 딱 그 정도예요. 이 페리세이드도 뒤에 2열 3열 좌석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자녀들이 좀 여럿 있고 패밀리용으로 적당한 크기의 좀 큰 사이즈의 SUV인데 성능, 가격적인 부담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뭐 크게 얘 말고 선택지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 그러게요. 예. 뭐 트래버스 있고 익스플로러 있고 뭐 수입차 가운데서도 몇 가지 차종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가격적인 이점이나 옵션 구성 그리고 또 국내 메이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수리를 받을 수 있거나 사고 대처도 빠르다는 어떤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다 고려하면 뭐 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아요. 노재팬 운동 관련 언급하면서 국산차 많이 하라고 구입하시라고 얘기하면서 현대기아차만 언급했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현대기아차 싫어하시는 분 쌍용차 사시고, 쌍용차 싫어하시면은 그 한국GM 이 글로벌 기업의 경제 논리에 따르면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현대는 우리나라일까요? 아니면 미국 회사일까요? 미국 공장을 두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메이드 인 USA라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예. 관세 같은 경우도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세금을 안 매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현대가 그 현대 아메리카가 만든 차를 우리나라에 들고 오게 되면 네. 관세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기준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생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일단은 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를 한 물건이다. 그렇죠. 노동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세수에 또 기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토요타 미국 공장, 켄터키 공장, 그 다음에 그 혼다 조지아주 공장 보면은 현지인들이 다 우리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도 이렇게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르노 삼성도 부산에서 지금 XM3D를 비롯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산이죠. 네, 그렇게 보셔야죠. 르노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산이라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기아차 국산 애용하면은 뭐 더 점유율 높여주고 얘네들이 소비자들을 복으로 보니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쌍용, 뭐 한국GM,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이 차로 가시면 뭐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일본 차도 한국에 공장 세워가지고 한국에 생산된다 그러면 그 제품은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없죠. 예.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직접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수혜를 입느냐 그 문제니까요. 개인적으로 펠리세이드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차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정도 상품성이면은 막 미쳐 좋아 뭐 이 정도는 절대 아닌데 뭐 그리고 사실 이게 5천만 원이면 좀 애매하긴 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항상 보면 우리가 가성비로 만족을 더 주는 차는 완전 깡통에 뭐 이런 차들 가격은 엄청 낮고 기본 품질은 있고 그런 차들이 항상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몇백을 얹어서 5천 이상을 만들어 놓고 나면 거기서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400만 원만 더 더하면은 GV80으로 가는데 그 하차감이 달라지잖아. 제네시스 GV80도 하차감이 있던가요? 현 PD 어떻게 생각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안 알아준다 해도 우리나라는 알아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게 중요하지 뭐. 우리 동네리. 우리나라는 마세라티 안 알아주거든. 근데 유럽 가면 알아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알아줘. 그 시계도 파네라이 같은 시계 우리나라에서 안 알아주거든. 근데 외국에서는 좋은 시계라고 굉장히 격차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로컬에서의 가치가 중요하니까 로컬 밸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GV80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되면 별로 안 난단 말이지. 그게 고민이네. 그쵸. 5천만 원대 이 크기 SUV는 미국 차밖에 없는데, 그렇지. 미국 차 조립 품질을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익스플로러 같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가 잘 팔렸는데 지금 안 팔린단 말이지. 그게 팰리세이드가 있으니까 누가 사냐고요. 그리고 트래버스도 팰리세이드 나오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얘가 나온 다음이니까 트래버스가 가격이 얘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의 대중차를 사는 사람들은 가격 저항력이 강하거든. 3천만 원 중반대에서 4천만 원 중반대 딱 그 정도 서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모델 다 그걸 넘어가잖아. 그 몇백만 원 차이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강하게 걸리는 구간이란 말이죠. GV80에 비해서 2열 독립 시트가 있는 게 네. 그게 프리미엄인 GV80보다 훨씬 팰리세이드가 의미가 뒤쳐서 아주 편안하게 앉았잖아요. 다리 꼬고. 근데 문제는 GV80에서 이제 6열 시트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러면 먼저 산 사람들은 뭐야? 그것도 뭐로 어. 나올까요? 상위 탭 이런 거. 아니 이 시트가 GV80에도 안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 네. 그거를 벤치식으로 2열을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이해를 좀 못할 부분이죠. GV80을 런칭하면서. 아마 시트를 이건 이제 대중 시트니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좋게 만들어야 아. 되는데 그게 아마 제조 라인이나 공정이 좀 안 돼서 준비를 해서 한 1년 지난 후에 재정비를 해서 거기도 사기 트림 하나 이렇게 딱 네. 만들어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래서 현대가 조금 그 소비자들에게 욕을 먹는 부분이 처음부터 인스피레이션 안 내고 캐리그래피 안 내고 좀 있다가 페이스리프트 뭐 이렇게 내버리니까 옵션 그득 얹어서 사시는 분들은, 풀옵션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면 저렴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지. 왜 내가 있을 때는 없어가지고. GV80도 아마 나올 건데 네. 이 시트 그대로 둘 순 없잖아. 이건 좀 크죠. 예. 아마 새로 이제 그 금형 짜고 설계 들어가고 하는데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GV80이 출시가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그 시트 개발팀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동차 시트가 엔진보다 더 비싸요.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단품으로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제작비도 참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의자 같지만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입하는 옵션 중에서 가장 실속 있고 돈 아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이 시트 옵션입니다. 저는 제조사가 이 시트만큼은 끝판까지 하위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트를 제일 기본형 모델에서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트에 돈 아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좀 미안한 게, 그러려면 최상이나 바로 밑에 급을 사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에어컨은 이게 프론토 에어컨을 꼭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외기 내기가 요즘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조 장치가 이게 잘 그 기능을 발휘해야지만 졸음 운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내에서 가장 운전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에어컨디셔너하고 시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쾌적성, 그리고 자동차 거주에 대한 만족감, 심지어 안전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시트 여러분의 몸에 맞지 않으면 이 척추나 경추 쪽에 물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세부 조절이 많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남성분들 이 건강한 정자 유지하려면은 통풍 시트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가죽 질감 좋은 시트, 여기에는 정말 돈 아끼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조사들도 제발 좀 밑에 트림에서 좋은 시트 선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심지어 인조 가죽도 안 줘가지고 천대기 그거 먼지 풀풀 나면은 호흡기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이렇게 커피 흘리면은 닦기도 힘들고.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닭머리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구성이에요. 용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되겠고, 아예 그냥 기본 모델에 한 두어 가지 정도 필수, 스마트 센스 2라든지 현대 스마트 센스 2라든지 아니면 뭐 컨비니언스가 거기에 이제
그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더라고요. 롤이 생기면서 후진동을 한번 먹고 그리고 나서 나가니까 이게 기울었다가 꿀렁, 기울었다 그게- 꿀렁. 그게 네. 보면 얘도 뒤에 방지턱 넘을 때 한 번 꿀렁 하잖아. 그렇죠. 그 꿀렁 해주게 만드는 게 그럴 때는 편하게 느껴지는데 네. 힘을 많이 받을 때는 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뒤에 탄 사람은 이제 죽어나지. 더군다나 전륜에서 발생한 그 하중이동의 파장이 뒤로 갈수록 커지거든. 아, 그러니까 1열보다 2열이 그 파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이클이. 그러면 1열 사람들이 100을 그 느끼게 되면 그 2열에서는 120, 3열에서는 140 이렇게 커진단 말이지. 이거 20인치인데 50 시리즈 20인치인데 진동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20인치 치고는 노면을 타는 건 별로 없는 그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땅땅땅땅 치는 거 네, 그거 없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 거의 없다기보다 상당히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스가 일단 한번, 부드럽게 잘 먹어줘요. 잘 먹어줘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소스에 비해서는 코너링 포스가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게 현대를 가볍다는 걸 칭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드러운데 가볍기가 힘들거든요. 그치. 부드러우면 굶떠요. 먹어주니까 안 먹어줘야 가벼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가용 영역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끝나는 시점에서 강하게 버텨주는 힘도 있는데 그 작은 어떤 영역으로 이 부드러운 느낌을 극대화해서 세팅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서스펜션의 조율 능력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기본용으로 따지면 상품성 좋고요. 캘리그래피 다 얹으면 애매해요. 그런데 풀옵션 사실 분들은 캘리그래피를 사셔야 맞아요. 예, 이것저것 별도로 넣으면 더 비싸니까. 그리고 제네시스 기본형이 난 차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2차 사시면 안 되고 제네시스도 중간 정도 옵션 실어서 타셔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퀼트 스티치 시트와 이 도어 트림 해놓은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대충 이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 들어가고요. 저희가 엔진룸하고 그 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이게러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 들어가고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